감사합니다. 세계적 질병 대란 속 생명 존중과 휴학과 인성. 휴학의 출발점이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인성은 그 휴학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 속에서 과연 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그 휴학이 어떻게 변화된 상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휴는 거대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휴는 또 가정과 사회를 작동시키는 정신문화 학문입니다. 그리고 휴는 부모 긍정만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난해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휴가 중요한 이유는 나와 부모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시작된 휴가, 내가 다시 성장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만들고 사회에 참여하고 국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동반적으로 함께 성장 발전하고 생존하고 번영하는가, 그 철학과 이념에 관한 심오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휴학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됩니다. 철학이 무엇인가? 윤리는 무엇인가? 도덕과 이념은 무엇인가? 유교의 중요의 변환적 개념과 본래적 개념은 무엇인가? 휴학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휴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휴학과 인성이라는 445페이지짜리 이 책 한 권을 농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에 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휴는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내 부모 공경하듯이 내 이웃의 부모를 공경하고, 내 형제 자매와 우애하듯이 이웃의 형제 자매와 우애를 할 때 이것을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로 나와서는 부모 섬기듯이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는 확장자이면서 변환자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영숙자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효경에서 그 효경 내지는 여러 가지 동양 철학 주역 이런 책 속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효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존중 속 인성이 휴학인데,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석 충돌, 그 나사의 수석 연구원들이 살펴보니까 직경 10km짜리가 지구를 때리니까 40km 분화구가 생겨났고, 이것이 3개월 동안 지구를 암흑으로 만들었고 3년 동안 빛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약 1km의 두께의 얼음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대란입니다. 이 질병 대란은 바이러스의 감염인데, 바이러스를 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인간의 천적입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우리가 치료제가 나오면 치료가 될 걸로 예상하는데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자기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알고리즘처럼 변화해버리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 대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대란 속에서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터넷 문화가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멸종되고 맙니다. 생활 공유 공간을 함께 함으로써 거기에 어떠한 위험 요인이 개입되면 모든 사람이 감염되고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이 나와가지고 그 공유 공간이 비대면으로 간접 공유 공간으로서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 문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지금 멸종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고등 로봇의 출현,
이것은 기계가 인간처럼 똑똑해, 만약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짜줘 가지고 저그들끼리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서로 협력할 때 우리 인간은 멸종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알파고 봤죠. 우리가 절대로 인공지능의 그 우월성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위험 요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운석 충돌과 같은 효과가 생겨납니다. 이게 도시에 하나가 떨어지면 도시가 멸종 단계에 들어가서 보고할 사람도 없어지고 치료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 윤리를 위협하는 요소는 우리가 정말 휴학을 통해서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존중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신체발부 수지 보면 불감훼손,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 인격도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확인해주는 공유 공간이 공동체이다. 그래서 휴학이 중요한 겁니다. 휴학의 출발점이 아까 생명 존중이라고 그랬죠. 그 사상은 불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서 만약에 인터넷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멸종 단계로 진입하는데 다행히 이것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1965년도에 데이터 정보와 교환 교류 이동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1962년도에. 그래서 1969년도 9월에 2개의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인터넷 문명의 시작이고,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197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2020년도 현재 이 인터넷 문명이 아니면 우리 인구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마치 17, 18세 정도 인류 초기의 그 문명과 똑같은 그 수명을 지니게 될 거예요. 이 인터넷 시대에도 생명 존중이 필요하다. 비대면 공간에서도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 생명이 소중하고,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 인격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 생활 간접적으로 공유하는 생활 공유 공간에서도 공동체 정신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휴학의 중요성입니다. 그 속에서 바로 인성이 싹트고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불감훼손의 신체부순 사상을 정리해보면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 정신, 이것을 실현시키는 생활 공간이 바로 공동체 공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학에서 말하는 휴는 사친, 사군, 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친, 사군, 입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까지는 많이 아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효와 땅의 이득입니다. 이 네 가지가 휴학에서 말하는 효의 줄기입니다. 줄기. 그래서 여기에서 사친은 사군, 입신. 사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과 부모 부양입니다. 사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공경과 부양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모 공경과 부모 부양의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것이 현대효 개념과 현대효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입신의 사회적 효와 알고리즘 적용.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완성하고 우뚝 서서 이름을 빛내고 집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신의 보편적 개념인데, 현대 사회에서 입신은 매우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하기로 하고, 사군의 국가적 효와 알고리즘 적용, 이것은 현대 효의 특성. 아까는 현대 효의 개념과 구조라고 그랬는데, 현대 효의 특성에서는 국가와 가정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 다음에 충효해와 인성.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정신이 충과 효와 예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가정에서도 충효예가 있고, 사회에서도 충효예가 있고, 국가에서도 충효예가 있습니다. 충효예는 삼위일체예요. 어떤 사람은 충과 효와 예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변환된 개념이고 확장된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효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알고리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하는데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된 겁니다. 알고리즘 시대에서 알고리즘을 전환시키면은 게임 체인저, 즉 모든 것을 혁신과 개혁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자동차에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자동차가 아니고 스마트 로봇이 됩니다. 내가 가자고 하면 가고 목적지를 정해주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미래는 바로 이 알고리즘 시대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냐? 수학적 논리 공식인데 이것은 등가 변환 변수를 찾아내고 그와 똑같은 변수를 찾아내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전혀 다른 방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수단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현대효 개념 모델은 부모 공경에서 나온 거고, 현대효 구조 모델은 부모 부양에서 나온 거고, 현대효 특성 모델은 국가와 가정과의 관계에서 변환된 거고, 현대의 완성은 입신의 변환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효 개념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현대효 개념 모델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 변환된 거예요. 부모가 공경하려면 자기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것이 바로 효를 하게 되면 부모 공경만으로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어긋나지 않으면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현재 내 모습은 내 생각과 말과 행위의 누적감입니다. 그 다음에 국력은 대한민국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창의성은 바로 창의적인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효가 수많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환 모델로 바뀌어졌을 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현대효 구조 모델에서는 우리가 은혜와 보훈이 생겨나려면 세 가지 자원을 주고받아야 돼요.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은 우리가 쓰는 금전, 제일로 많은 것이 채권, 유가증권 있고, 물적 자원은 의식주의입니다. 인적 자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력, 부모가 자식한테 제공하는 이 자원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고 수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현대효 구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보호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건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 현대 복지가 세대 간 복지인데 무슨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행복 지수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려면 내가 이 완성도를 어느 정도 높여놨는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효 특성 모델에서는 국가와 가정과의 관계, 즉 국가는 무수한 공동체의 집합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단계의 작업자직이 가능한.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통치 대상물이 뭔지, 현대 국가는 이걸 알고리즘으로 변환시키면 국토, 국민, 주권, 총소득, dun의자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효 특성 모델에서는 국토, 국민, 주권, 재정적 dun의자원.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 말고도 재정적 자원, dun의자원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현대효 완성 모델에서는 제1단계 완성 모델은 학위, 시습, 수신, 이것은 30살 될 때까지, 이걸 통해서 31살에서 60살까지는 내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되고 재능을 제공해야 되고 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집도 장가가고 집도 장만하고 식주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제3단계에서는 자기 61세에서 90세까지 나가면은 자기 기능을 제보하고 웰다잉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효 완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현대효에서 현대효 개념 구조 특성 완성은 현대 인성도 똑같은 개념 구조 특성 완성으로 할 수 있고, 현대효 개념, 현대 충의 개념, 현대 예의 개념도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과 효의 예의가 변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효가 다시 살려면 효의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전혀 다른 이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태엽과 톱니가 달리지 않은 시계가 정확한 시계를 구현해 주듯이
알고리즘을 넣었을 때 이 전통적 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시간을 표현해 주듯이 새로운 우리가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인들한테 이걸 넣어줬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5천만 역사에서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신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서 앞으로도 효의 확장성과 그 변환성, 그다음에 그 영속성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